고실적 논질환 치료 황반 변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반은 이제 망막의 중앙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서 각막에서 물체를 이렇게 바라보고요. 각막이라는 투명한 렌즈를 통해서 산물을 받아들이고 수정체에서 초점을 맞추고 망막의 중심인 황반에서 초점이 모아져서 거기서 이제 수많은 신경이 이렇게 머리카락 묶듯이 이렇게 다발로 묶여져서 대뇌 후두에 시각 중추로 정보가 전달돼서 우리가 본 것을 인식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망막의 중심인 수많은 세포들이 거기는 시세포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이제 망막에는 원추세포, 막대세포라는 게 있는데, 망막 중심에는 원추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원추 모양의 세포가 있어서 우리가 색깔을 구분하고 또 세밀한 물건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세포들이 있게 됩니다. 그 중심부에 있는 황반이 여러 가지 원인, 특히 노폐물에 의한 찌꺼기가 쌓이면서 망막색소 황반부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제 기능을 잃고 죽어가는 것을 황반 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제 중심부가 손상되니까 색을 구분하는 기능이 떨어지고 중심부에 암점이 생기고 중심부가 어둡게 보이고 또 주변부는 보이는데 가운데만 점점 안 보이거나 중간중간에 글씨가 지워져 보이거나 또 글씨가 이렇게 선이 왜곡돼 보이거나, 암슬러 검사라는 바둑판 모양의 검사를 했을 때 이렇게 선이 이렇게 일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휘어져 보이는, 굴곡져 보이는 변형되어서 보이는 모양들이 생기게 되고요. 구분은 이제 건성과 습성으로 구분합니다. 항상 건성, 바짝 말랐다는 얘기죠. 습성은 물이 찼다는 얘기고요. 건성이 일반적인 한 90% 가까이가 건성인데, 이 병의 가장 큰 원인이 이제 노화로 인해서 많이 온다 봅니다. 노화로 인한 신경세포의 노화. 신경세포가 나이가 먹으면 노화가 되겠죠. 또 그 세포들이 노화가 되면서 노폐물들이, 세포내 찌꺼기나 노폐물들이 쌓이게 되고, 우리가 빛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제 광수용체라고 그래. 아까 홍채세포, 원추세포, 막대세포, 중심부는 원추세포, 망막 주변부는 막대세포. 막대세포가 변성되어가는 것을 망막색소 변성이라고 그러고, 중심부가 변성되어가는 것을 황반 변성이라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눈의 압력에 의해서 망막 주변부가 변성되어가는 것을 녹내장, 시신경 손상, 안압이 올라가서 또는 시신경이 약해져서, 정상 안압이라도 시신경이 눌리거나 약해져서 또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녹내장은 크게 세 가지 원인으로 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압이 높거나 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질환이 있거나, 그 다음에 시신경이 너무 약하거나, 또 다른 병이 합병증으로도 올 수가 있습니다. 포도막염으로 인한 합병증, 또 이제 당뇨성 망막병증으로 인한 신생혈관이 생기면서 신생혈관성 녹내장, 합병증으로 인한 녹내장,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질환들은 이제 주변부서부터 이제 어둡게 시야가 좁아지는 증상, 시야가 협착되고 좁아지고, 그래서 중심부가 멀쩡하기 때문에 시력자를 잘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녹내장은 증상이 없다가 시야가 좁아지고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한쪽 눈은 정상이고 한쪽 눈은 녹내장이 진행될 때는 양눈으로 보기 때문에 불편함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황반 변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 눈이 황반 변성이 있고 한쪽 눈이 정상이면 우리가 양눈으로 보니까 불편함을 못 느끼게 되는데, 검사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한쪽 눈씩 가리고 정상인지, 휘어져 보이지는 않는지, 중간부가 어두워 보이지는 않는지, 또 변형돼 보이지 않는지, 왜곡돼 보이는지, 이런 걸 검사하고요. 또 한쪽 눈 가리고 이렇게 검사해서 양쪽 눈의 건강 상태를 검사하는데,
암슬러 검사라고 그래서 격자 무늬가 있어요. 우리 바둑판 모양의 이런 검사에 선이 이렇게 원을 그리면 원이 똑바로 보이는지, 가운데가 어두워 보이는지, 원이 찌그러져 보이는지 그런 것들을 한눈씩 검사해서 검사하게 됩니다. 건성과 습성으로 나뉘 보고요. 건성은 아까 얘기한 바짝 말랐다는 얘기죠. 마른다는 얘기는 위축한다는 얘기입니다. 세포 내 찌꺼기나 노폐물, 또 우리가 빛을 받아들이면 눈 안의 망막에서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이렇게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단백질이 하게 됩니다. 단백질이 수많은 단백질이 빛만 들어오면 반응해서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45세 이후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 단백질이 그 역할을 한 다음에 물에 녹아서 폐로 가서 호흡을 통해서 찌꺼기들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물에 녹지를 않고 노폐물들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드루젠이라고 그러는데, 드루젠이 쌓여서 황반 쪽의 시세포들이 자꾸 쓰레기가 쌓이니까 그 세포들이 죽어가겠죠. 그런 것이 이제 건성, 황반변성이고요. 초기, 중기, 말기로 해서 건성이 진행되는데, 초기에는 이제 이 황반변성이 진행되는 단계, 그러니까 단백질이 물의 수용체로 녹아들지 못하고 이제 노폐물들, 세포 내 노폐물이나 찌꺼기나 노폐물과 함께 자꾸 쌓여가는 거. 근데 이제 말기가 되면 그런 것들에 쌓여서 이제 시세포들이 죽어가면 지도상 위축이 생기고, 지도 모양의 위축이 생겨서 이제 허혈성 변화, 이제 피가 돌질 않는, 그래서 세포들이 바짝 말라서 위축된 지도 모양의 위축들이 갈수록 커지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습성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습성은 항상 우리 몸은 순환이 안 되고 맥히게 되면 신생혈관이 생기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이 모세혈관은 하나의 내피세포, 하나의 그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피세포라는 하나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세포가 제 역할을 못하고 막히게 되면 그 주위 세포들이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내는데, 이걸 신생혈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생혈관은 약하고 잘 터져서 그 부위가 잘 출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혈로 인해서 눈 안에 피가 터져버리면 비문증이 확 심해질 수도 있고, 또 출혈된 혈관이 출혈된 후에 엉겨서 신생혈관성 녹내장도 될 수가 있고, 또 혈관에서 빠져나오는 장액이 망막을 붓게 하거나 황반을 부종을 일으켜서 망막의 박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습성은 망막 중심이 사물을 보고 인식하는 가장 세밀한 조직인데, 물이 찬다든가 피가 고여 있다든가 그러면 시력자가 급격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건성에서는 시력자는 중심부의 시력이 완전히 손상되기 전까지는 잘 모르는데, 습성은 진행이 되면 급격하게 눈이 안 좋다는 것을 급격하게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황반의 변성의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이 아까 얘기한 노화가 된다는 얘기는 노폐물들이 쌓이는 거죠. 우리 쓰레기가 쌓이듯이. 그러니까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면서 먹은 것만큼 나가질 못하고 먹은 것이 찌꺼기가 몸에 쌓이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한방에서 얘기하는 어혈, 나쁜 피가 쌓일 수도 있고, 또 담적이라고 해서 내 몸에 담 찌꺼기가 또 쌓일 수 있고, 수독이라고 해서 수분대사의 찌꺼기가 쌓일 수 있고, 노폐물들이 또 혈전, 색전 이런 것들이 쌓여서 가는 혈관, 모세혈관 이런 하나의 내피세포를 막아버리면 그것이 이제 신생혈관이 생겨나게 되고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 나이가 먹어가는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고도근시가 있게 되면 정상 안구보다 항상 안구가 커서 망막이 얇아지고 잘 찢어지고 구멍 나고 이런 증상이 잘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반변성이나 망막색소 변성증 환자 가운데 황반에 원공이 생겼어요. 황반에 원공이 생겨서
레이저로 치료를 했다든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분도 있습니다. 고도근신 분들은 잘 찢어지거나 망막이 떨어져 나오거나 또 백내장, 녹내장, 황반적 질환, 망막 질환들이 훨씬 잘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유전적인 거, 가족력, 또 식습관, 서양식 식습관이 되면서 우리가 채소나 과일을 덜 먹고 육식을 많이 먹으면서 노폐물과 찌꺼기가 더 많이 쌓여서 황반변성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자외선, 강한 빛이나 자외선은 눈의 수정체와 망막을 치명적으로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흡연으로 인한 타로, 노폐물, 찌꺼기가 혈액순환 장애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또 지나친 과로와 스트레스 이런 것도 다 원인이 되고, 특히 스트레스는 망막을 붓게 하고 황반의 혈관을 약하게 하고 또 심한 경우 혈관을 터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외선을 방지하고 청록색 야채, 과일, 블루베리, 블루컬리, 블루자 들어가는 것들은 눈에는 굉장히 좋은 음식들이 많아요. 블루베리, 블루컬리, 그다음에 청포도, 청색 과일이나 야채를 먹으면서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서 혈관 내 노폐물과 이런 걸 쌓이지 않게끔, 다만 운동할 때는 항상 물을 먹어가면서 해야지 피가 더 끈적하게 옮기는 것이 방지가 되니까 15분에 물 한 모금, 15분에 물 한 모금. 그리고 너무 찬물을 먹으면 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미지근한 물을 먹어가면서 운동하면서 혈관 내 찌꺼기를 물로 청소한다는 생각으로 하게 되면 근육을 생성함과 함께 혈관 청소도 같이 해주는 시간이다 생각하고 운동을 따뜻한 물을 챙겨서 물을 먹어가면서 하면 좋습니다. 가끔 살이 뚱뚱한 분들이 막 급하게 막 이렇게 러닝머신 이런 거 타다가 확 쓰러지는 수가 있어요. 혈장이나 이런 것들이 심장에 확 막아버리면 그냥 쓰러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머리를 막으면 머리가 맥혀버릴 수 있고요. 운동을 하게 되면 피가 끈적해지겠죠. 그러니까 끈적해진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피가 엉겨서 머리를 가서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을 먹으면서 운동하는 것, 항상 땀을 내는 운동을 할 때는 항상 따뜻한 물, 건강한 사람은 그냥 찬물 먹어도 되는데 몸의 면역이 떨어지고 약할수록 따뜻한 물을 먹는 게 좋고요. 또 그정 따뜻한 물보다는 음향탕이라고 해서 따뜻한 물에 찬물을 따뜻한 물 70%에 찬물 30% 섞어서 물을 먹으면 몸이 약할수록 음과 양의 기운을 같이 취할 수 있는 물로 내 몸의 건강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이제 황반 부종, 황반이 아까 습성 황반 변성이 되면 물이 차고 피가 터진다고 그랬죠. 장액이 새어나와서 끈적거리게 되고 물이 차고 또 출혈이 되니까 황반 부종일 때는 오룡산, 삼룡백질산, 삼인탕이라는 처방을 쓰고요. 망막 출혈, 신생혈관이 생겨서 혈관이 터진다 그럴 때는 초기에는 생포항탕, 중기 한 10일에서 15일 지난 다음에는 혈부초탕, 말기에는 명목지황탕에 소라환이라는 처방을 써서 시신경이 손상되지 않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주도상 위축이 아까 건성 황반 변성의 말기에 온다고 그랬는데 주도상 황반 위축이 와서 세포들이 죽어갈 때는 사물구자탕, 주경탕에 아출탕이라는 걸 써서 아출탕은 노폐물과 찌꺼기를 우리 이제 적치라고 그러는데 적치를 없애는 쌓이는 거, 뭉치는 거, 노폐물이 쌓이는 걸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물고자탕, 주경탕에 아출탕이라는 처방을 쓰고요. 시력저하가 차고 온다 그럴 때는 사물구자탕, 주경탕으로 시신경을 보호하는 한약제를 같이 처방하면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황반 변성은 진행성 질환이지만 이런 치료를 통해서 황반 변성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고 현재 황반 변성의 증상이 있을 때 이런 치료로 많이 도움이 돼서 눈이 건강을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황반 변성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감사합니다.